제약회사와 가공식품 업계는 5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숨겨온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력이 나빠지는 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결국 받아들여야 할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두꺼운 안경을 쓰거나 값비싼 수술을 받거나 증상만을 덮는 약을 먹는 게 전부라고 배워왔고, 망막변성이나 녹내장 만성 눈피로 같은 문제에는 자연스럽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체 중 90%에 해당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조금씩 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은 그 시간에 시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매우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밤이 되면 도로 표지판이 흐릿하게 느껴지고, 하루를 마칠 무렵 눈이 건조하고 아픈 것을 느낄 때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우리가 잠든 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원래라면 몸이 회복되어야 할 소중한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회복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잘 듣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일 밤 우리 몸 안에서 눈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제약업계가 그 과정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법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 내용은 예부터 내려오는 자연요법에 담긴 지혜 속에 숨어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외 연구 결과로 점점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인 뉴스로 소개되지 못하고 조용히 묻혀버립니다. 이 회복의 열쇠는 특허받은 약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눈을 회복시키는 밤의 복구팀처럼 작용하는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쌓여온 손상을 되돌리고 망막을 보호하며 다음날 시야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은 깊은 수면 상태일 때 가장 활발히 일어나며 몸의 회복과 영양대사가 함께 맞물려 작동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밤에 먹으면 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해주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약한 순서부터 가장 강력한 순서까지 나누어 설명드리며, 각 식품이 건조한 눈시야 흐림 백내장, 황반변성처럼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 임상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내용입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과학입니다. 연구 결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앞으로 60대, 70대에도 또렷한 시력을 유지하고 싶다고 느낀 적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가장 걱정되는 눈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밤에 잘 안 보이시는지, 눈이 너무 건조하신지, 아니면 또 다른 불편함이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어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이라고 하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는 차나 속이 더부룩할 때 찾는 민간 요법쯤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매운 뿌리 채소에는 눈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우리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과 시신경을 조용히 갉아먹는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바로 이런 염증 반응과 혈류 저하로 인한 세포 손상 때문인데요. 마치 눈 안에 정밀한 기계 장치에 서서히 녹이 새우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시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생강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겸 성분 중 하나로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이 단 몇 주 만에 만성 염증 수치를 약 27%까지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눈의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의 압박을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염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약물은 드물기 때문에 생강의 존재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붓는 느낌이 들고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이 또한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약 10분간 은은하게 끓여 마시면 됩니다. 이 한 잔이 눈 속의 긴장을 풀어주고 본격적인 야간 회복 과정이 시작되기 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요거트에 생강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저녁 샐러드에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밤마다 생강을 섭취하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눈의 붓기를 줄이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몇 주만 실천해 보셔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맑은 시야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당신의 시력을 지켜주는 조용한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떠올리면 먼저 기름지다, 살찔까 걱정된다는 생각부터 하실 겁니다. 실제로 고지방 과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식단에서 자연스레 멀어지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그 지방이야말로 눈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아보카도가 우리 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푸른빛, 즉 전자기기 화면이나 햇빛으로부터 시세포를 보호해주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황반이라는 눈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항산화 물질로 맑고 선명한 중심 시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루테인의 농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망막이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데요. 아보카도는 모든 과일 중에서도 루테인 함량이 가장 높은 편이며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황반 색소 밀도를 최대 3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 눈의 방어력을 높이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건조한 눈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줍니다.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눈 표면의 지방층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안구 건조증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눈물의 질을 개선하고 눈을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지 눈이 덜 건조한 정도가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훨씬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잠들기 전 신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에 아보카도를 먹으면 눈 조직이 재생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를 잘라 바다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저녁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는 바나나와 함께 부드럽게 갈아 스무디로 마셔도 훌륭한 야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지방과 루테인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기름진 과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눈을 보호하고 피로를 덜어주며 다음날 아침 더 선명한 시야를 위한 준비를 돕는 자연의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매일 밤 조용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밀한 동반자. 그것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아마 시력 개선에 좋은 과일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블루베리를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밤에 잘 보이게 해주는 효능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시력을 높이기 위해 블루베리 잼을 꾸준히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열매가 가진 힘은 단순히 밤눈을 밝게 해주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산소와 영양분이 망막 전체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황반변성이나 녹내장과 같은 시력 질환들이 혈액순환 장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블루베리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눈 건강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세포는 서서히 기능을 잃고 결국 죽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 한림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망막의 혈류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분이 망막의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게 하여 이미 약해진 세포를 다시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시야가 흐릿하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망막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전 블루베리를 먹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생블루베리는 물론이고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요거트에 섞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밤사이 우리 몸이 휴식하는 동안 안토시아닌이 눈에 전달되어 조용히 회복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피곤하게 떠지거나 시야가 뿌연 느낌이 든다면 전날 밤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러한 피로를 줄이고 눈의 깊은 회복을 도와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시대에 블루베리는 눈의 디지털 피로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식품 영양학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눈의 건조감과 시야 흐림을 크게 줄여준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혹사당한 눈을 밤사이 조용히 회복시키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당신의 눈이 다시 맑고 생생하게 깨어나도록 오늘 밤부터 블루베리를 한 줌 곁들여 보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선명한 시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한 채소라서 오히려 그 진짜 가치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효능을 지닌 음식이 있다면 바로 이 시금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약업계가 주목조차 하지 않을 만큼 흔하지만 실은 시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항산화 물질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며, 특히 노화로 인해 약해지는 황반 부위를 지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비롯한 짙은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황반 변성 질환의 발병률을 무려 4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패 하나를 더 얻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지아잔틴은 눈의 중앙부인 황반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집중적으로 축적되어 해로운 청색광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자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금치를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그 효과가 다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샐러드에 생잎을 올려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은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 특히 잠자기 전 가볍게 시금치를 볶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부드럽게 만든 시금치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전 눈에 영양을 공급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금치를 활용한 저녁 스무디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한 조각,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 생강 약간을 시금치와 함께 갈아 마시면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눈을 위한 재생 칵테일이 됩니다. 이 한 잔 속에는 혈관을 지켜주는 성분 망막을 회복시키는 항산화제, 눈물층을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이 모두 담겨 있어 하루 종일 피로했던 눈이 밤사이 조용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채소 하나가 우리 눈 건강에 이토록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익힌 시금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루테인 함량은 어떤 고가의 건강식품보다도 높고 더 순하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영양을 수면 전 우리 몸에 전달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안을 늦추고 눈의 생명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시금치는 말이 없습니다. 늘 채소 코너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눈을 지켜줄 진짜 영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조금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익숙한 식재료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눈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노른자를 멀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오해는 가공식품 산업과 콜레스테롤 약 제조업계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왜곡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진짜 음식을 멀리하고 흡수율 낮은 영양제를 찾아 헤매는 실수를 반복해왔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가장 풍부하게 그리고 가장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담고 있는 자연의 완전체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0.2m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는데 식물에서 섭취할 때보다 우리 몸이 5배 이상 효율적으로 이 성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른자 속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영양소인 이 두 항산화 물질을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완벽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노른자는 여기에 아연과 비타민 A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영양소는 함께 작용하여 망막을 보호하고 야간 시력을 향상시키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간에서 비타민 A를 눈으로 운반하는 데 필수적이며 비타민 A는 망막의 C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들을 대부분의 영양제로는 같은 방식으로 흡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서로 어우러진 상태에서 섭취할 때에만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저녁 식사입니다. 잠자기 전 노른자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혹사당한 눈이 밤사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걀 2개를 스크램블로 부쳐서 살짝 볶은 시금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는 반숙이나 완숙으로 삶아 간단히 먹어도 무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른자를 꼭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른자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이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재료입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눈의 만성 피로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해답. 그것은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알의 달걀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진짜 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고,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노른자 속에 숨겨진 이 조용한 기적이 당신의 시야를 다시 맑게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 모두 너무 흔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었지만 알고 보면 밤마다 우리의 눈을 조용히 회복시키는 든든한 보건팀과도 같습니다.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고가의 영양제도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오랫동안 외면당해온 진짜 영양을 되찾는 일이며, 더는 제약과 가공식품 중심의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작은 혁명입니다. 이 5가지 식품은 단지 눈을 더 잘 보이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맑은 시야는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균형과 회복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문을 읽기 위해 안경을 찾지 않아도 되는 미래. 손주들의 얼굴을 흐림없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루. 컴퓨터 앞에 앉아도 눈이 아프지 않은 저녁.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 영상을 이만큼 시청해 주셨다는 건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체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이라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 당신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밤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 많은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제는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 보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이면서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를 여전히 해낼 수 있다면 단순히 노화를 잘 이겨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보기 드문 존재에 가까우며 100세를 향한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는 단지 운이나 유전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 우리가 그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 채 해오던 일상적 행동들이 그 핵심입니다.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 이상으로 오랫동안 유연함과 체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리 없이 움직이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하며 또래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서도 능숙하게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8가지 핵심 지표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기준들을 지금도 충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의외일 수 있는 항목도 있겠지만 각각은 모두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매우 강력한 지표들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항목은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길이와 질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말없이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을 아시나요? 걸음이 빠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이런 눈에 띄는 능력보다 더 근본적인 신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의자에서 두 다리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움직임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하체 근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증거이자 균형 감각과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뜻이며 무엇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범위는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두 손을 짚어야 하거나 상체를 과하게 앞으로 기울여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미 다리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본인의 움직임을 떠올려 보세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일어섰나요? 아니면 살짝 몸에 힘을 주고 밀어내듯이 일어나야 했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차이를 느끼고서야 근력이 줄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낮은 소파나 쿠션이 많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순간은 더욱 그렇죠. 경기도 성남에 사는 77세의 김재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늘 운동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건강검진 중 의사에게 들은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체 근력은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무리 없는 수준의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몇 달 후에는 다시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움직임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체 근력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감각과 이동 능력, 그리고 생활 속의 자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약해질수록 넘어질 위험은 커지고 노년층의 낙상은 단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골절 입원 이후에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의자에서 손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다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고 균형과 협응력 역시 유지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일어설 때
손을 쓰게 된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벽을 잡고 스쿼트하게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이 기능은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번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자신의 동작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손 없이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의 당신 몸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행동 하나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의 삶의 질과 독립적인 일상 유지 가능성을 말해주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숨이 차지 않고 빠르게 걸을 수 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우리 몸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5세에서 80세 사이의 나이에 여전히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또박또박 빠르게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향한 드문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멀리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걷고 있느냐, 그 속도가 훨씬 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꾸준히 빠른 걸음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고 노화 속도도 느린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단지 몸매를 관리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폐, 근육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걸음의 속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심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핑하고 있는지, 폐가 산소를 잘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육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산책을 나갈 때 어떤 걸음걸이를 하고 계신가요? 목적지까지 시원하게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주 멈춰서 숨을 고르거나 예전보다 확연히 느려진 걸음 속도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는 매우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감의 차이는 우리 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의 박정수 씨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등산이며 조깅이며 거리낌 없이 다니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문득 산책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는 게 더 안전하지라고 여겼지만 계단을 올라가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듯 차오르는 걸 느끼고 나서야 몸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스스로 시간을 재며 일정 거리 내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훈련을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숨 고를 틈 없이도 걷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고 무엇보다 다시 몸에 활력이 도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꾸준하고 안정된 속도로 걷는다는 것은 심혈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며 근육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균형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걸음은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 몸의 걸음 속도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약 3m 정도를 편안히 걷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이라고 상상하며 갑자기 속도를 올려보세요. 숨이 차지 않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숨이 가빠지거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이 지구력을 다듬을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를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험난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산책, 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조금씩 속도를 의식적으로 올리는
연습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의 작은 향상조차도 인생의 길이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산책 때는 그저 걷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여전히 빠르고 자신감 있게 걷고 계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지금도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의 삶 역시 건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신호 한 발로 10초 이상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균형이라는 건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한 발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동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지금 65세에서 80세 사이에 계시면서 한 발로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몸의 노화를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균형 능력은 장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이 능력을 유지하는 분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입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단지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 근육 반사신경이 조화를 이루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발로 서는 단순한 자세에도 우리 몸 안에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눈을 통해 시각 정보를 받고 네이에러를 통해 몸의 위치를 감지하며 고유 감각이라고 불리는 신체 위치 인식 기능까지 모두 동원되는 복합적 행위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최근 양말을 신을 때 혹은 바지를 입을 때 무의식적으로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균형을 잡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작은 의지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비틀거림이나 아찔한 순간이 닥치고 나서야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정혜수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젊을 땐 매일 아침 가볍게 체조도 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바지를 입으려다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전보다 더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 여겼지만 며칠 후 거울 앞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로 서 보았을 때 단 몇 초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동안 잊고 있던 균형이라는 능력의 중요성을 실감하셨습니다. 이후 정 씨는 매일 아침 세수 후 싱크대 앞에서 발 뒤꿈치 들기 옆으로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몸의 중심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고 무엇보다 걷거나 방향을 틀 때에 자신감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균형 감각은 낙상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균형은 단련이 가능합니다.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반복하며 몸의 협응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옆처럼 손이 닿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그 자세를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균형 능력은 아직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체중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연습 등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균형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립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균형감이 튼튼할수록 우리는 더 넘어질 걱정 없이 집안에서도 외출길에서도 더 당당히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번 마트 줄에 서 있을 때 혹은 양치질을 할 때 잠시 한 발로 서보세요. 그 시간이 어렵지 않게 흘러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 또한 높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도움 없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바닥에 편안히 앉았다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근력이나 체력 이상의 신호입니다. 이는 유연성 하체와 코어 근육의 협응력 상체의 안정성, 그리고 전반적인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사람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예측 지표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점차 바닥에 앉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혹시 일어날 수 없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반복되어 바닥에 앉는 일을 회피하게 되면 몸은 점점 그 움직임을 잊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동작은 점점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허리를 숙이고 집어 올리셨나요? 아니면 이걸 굳이 지금 내가 집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먼저 드셨나요?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앉는 순간 무릎과 엉덩이, 관절, 하체, 근육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리의 추진력 중심을 유지하는 복근, 그리고 상체의 지지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은 65세 이후에는 점점 더 희귀한 일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의 이성준 씨는 이 문제를 실제로 겪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바닥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자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앉을 수는 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이동성과 유연성을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시작했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동작을 가구에 의지하지 않고 해보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움직일 때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단지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의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은 전신에 유기적인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건 이미 여러 신체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동작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활동성이 높고 일상에서의 자립성과 회복 탄력성 또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안전을 위해 의자 옆에서 바닥에 천천히 앉아보고 다시 도움 없이 일어나는 동작을 시도해보세요. 무릎이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날 수 있다면 여전히 관절과 근육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혹시 어렵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능력은 매일의 작은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칭 무릎 굽히기, 체중 이동 훈련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지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끈끈하게 붙잡고 있던 자립성이라는 삶의 중심을 다시 몸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넘어졌을 때도 스스로를 지탱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신발끈을 매는 작은 동작 하나,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잠시 바닥에 앉는 순간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닥에 무언가 떨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편하게 몸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긴 여정 속에서 삶을 더욱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5번째 신호, 장을 본 봉투를 무리 없이 들 수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힘은 일상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본 봉투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이 차지 않고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대가 같은 다른 이들에 비해 여러분의 몸 상태가 훨씬 건강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들어 올리고 옮기는 동작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장을 본 봉투를 들거나 병뚜껑을 열거나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이런 동작은 단순히 팔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깨 등 손의 힘, 그리고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까지 고르게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손아귀 힘, 즉 그립력이 중요한데 여러 연구에서는 이 그립력이 노년기의 건강 수준과 수명을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신체 지표 중 하나라고 밝혀졌습니다. 손의 힘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활동성이 높고 인지 기능과 이동 능력 또한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봉지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잠시 쉬어야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봉지의 무게를 팔에서 어깨로 바꿔들며 힘을 분산시키고 있었나요? 또 예전엔 한 손으로도 거뜬히 들던 것이 이제는 두 손을 써도 힘겹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런 변화는 매우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처음엔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도 익숙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서울 중랑구에 사는 75세의 김성일 씨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살며 모든 살림을 스스로 해오던 그에게 장보기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용물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손목과 어깨가 유독 쉽게 피로해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자신의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팔과 어깨손의 힘을 회복하는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싱크대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훨씬 수월해졌고 그에 따라 생활 전반의 활력도 되살아나는 걸 체감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능력은 단지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 즉 독립성을 상징하는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피로와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손과 팔, 어깨를 사용하는 근력 위주의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장을 본 봉투를 들었을 때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6번째 신호,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지금도 계단 한 층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같은 또래 중에서도 여러분은 상당히 건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단순한 체력, 그 이상 오래도록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신체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다리 근육이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하고, 심장과 폐는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호흡을 안정시켜야 하며, 발을 디디는 타이밍과 균형을 조율하는 몸의 협응력도 중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단은 곧장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최근 계단을 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계단 중간쯤에서 숨이 가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잠깐 멈추진 않으셨나요? 예전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자신을 느꼈다면 그건 지구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점점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며 결국은 그 움직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계단을 피하는 그 습관이 오히려 체력을 더 빠르게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세의 정재훈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계단을 뛰듯이 오르곤 했던 그가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단 몇 계단만 올랐는데도 숨이 턱 막혀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진 매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이게 편해서 그런 거지, 몸이 약해진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날의 경험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이후 정 씨는 일부러라도 계단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몇 계단씩 천천히 시작해 조금씩 속도와 거리를 늘려갔고 몇 주가 지나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숨도 훨씬 덜 차게 되었습니다. 계단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의사들도 계단 오르기를 빠른 건강 체크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짧은 계단 한 층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다면 심장과 폐가 여전히 활발히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예측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다면 10계단 이상의 계단을 찾아 일정한 속도로 올라보세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숨이 찰 정도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계단을 선택해보는 것, 평소 걷는 속도를 조금씩 빠르게 해보는 것, 그리고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간단한 스쿼트나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점차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건 단지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나 스스로의 일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건강하며 다리에 힘이 있다는 사실은 곧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증명입니다. 7번째 신호, 최근 대화나 사건을 잘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장수의 조건으로 신체 건강만을 떠올리지만 오래도록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신의 건강 또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맥락을 잘 따라가고 며칠 전 나눈 이야기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생각이 또렷하게 이어지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인지 능력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이자 앞으로도 독립적이고 충만한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예측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헷갈리거나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더듬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 인지력의 저하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빈도와 정도, 그리고 회복의 속도입니다. 최근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일정이나 약속을 스스로 챙길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유연하고 탄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어제 통화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시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신문을 읽으며 세상에 관심을 갖고 복잡한 문제도 차근히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지금도 여러분의 뇌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의 명료함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나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79세의 최명환 씨는 그 중요성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또래들이 점점 말끝을 흐리거나 대화를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몇 주 전 나눴던 대화의 세부까지 또렷이 기억해내고 신문에서 본 글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줄 압니다. 정답을 맞히는 즐거움보다 생각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다며 매일 아침 수도쿠나 낱말 퍼즐을 즐기고 새롭게 바뀐 스마트폰 기능도 스스로 익혔습니다. 본인도 몰랐지만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그의 뇌를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뇌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자주 쓰고 자극을 주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제 기능을 유지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 전략 게임을 즐기는 사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류하는 사람은 뇌의 건강을 훨씬 더 오래 지켜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나 대화의 단절은 인지 저하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뇌는 연결 속에서 생생해지고 혼자일수록 조용히 약해집니다. 혹시 나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틀 전 저녁에 드신 메뉴를 기억해 보시거나 단어 5개를 외워서 몇 분 뒤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연습조차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인지력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어려움을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자주 걷기, 그리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뇌의 회로를 자극하는 일은 모두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은 그저 기억하는 능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또렷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기억을 나누고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건 곧 오래도록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뿐하고 머릿속이 맑게 깨어있는 느낌. 이 단순해 보이는 감각이 사실은 장수를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5세에서 80세 사이의 나이에 여전히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또래 중 많은 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말할 때 근육량이나 혈압, 심장 건강만을 떠올리지만 수면의 질은 그 모든 것과 연결된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좋은 수면은 단지 피로를 풀어주는 수준을 넘어 심장과 뇌의 기능, 면역력, 에너지 순환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워지거나 자주 깨고 새벽녘에 일찍 눈이 떠져 낮 동안 계속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당연한 노화의 일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든 후에도 깊은 수면을 유지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능력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유지해야 할 건강 지표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가볍게 일어나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머리가 멍하고 몸이 축 처져 하루의 시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피곤한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피로감은 때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순환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혹은 수면 무호흡증처럼 놓치기 쉬운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의 이호철 씨는 예전엔 밤새 단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결에 자주 깨고 낮에도 졸음이 몰려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그가 다시 잠의 질을 의식하게 된 계기는 손주의 운동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피곤함에 시달리며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수면의 중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이후 이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아침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뇌의 노폐물을 정리하며 면역 시스템을 조율합니다.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이 현저히 낮으며 체중과 에너지 수준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알람 없이도 상쾌하게 일어나는 경험, 그것은 몸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소리 없는 증거입니다. 혹시 내 수면의 질이 좋은지 궁금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밤에 눕고 이후 30분 안에 잠들 수 있는가? 한밤중에 자주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가? 기상 후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밤사이 스스로를 잘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을 피하고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이 수면을 회복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잘 자는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매일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에너지 원천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고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매우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긴 인생 여정에서 여전히 훌륭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신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스스로 떠올려 보세요.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력, 균형 감각, 지구력, 인지력,
그리고 양질의 수명까지. 이 모든 것을 60대, 70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도 오랜 시간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쇠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강하고 또렷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한 8가지의 징후들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그런 움직임과 기능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건 근육이 잘 작동하고 있고, 심장은 힘있게 뛰고 있으며, 뇌는 날카롭고, 에너지 또한 일상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나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한가운데서 활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영상을 통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역시 매우 값진 자각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절대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력은 다시 키울 수 있고 지구력은 천천히 회복되며 균형 감각과 기억력 역시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작고 일관된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몇 살이든 그 변화에 언제든지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며 자신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건강을 이어가는 열쇠이자 더 긴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단단한 디딤돌입니다. 여러분은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도 지니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 기억에 남는 점,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보고 싶은지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영감이자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과의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